지금 제 옆에 소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이비인후과 전문의 나와 계십니다. 소리의원 신유리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오늘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실 거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전에 사랑의 달팽이 홈페이지에서 달콕 라이브 알림 신청을 받으면서 청각장애와 난청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모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 중에 몇 개 저희가 선별적으로 골라서 일단 질문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난 사전 질문 하는지 몰랐다 하시는 분들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허락된 시간 안에서 다 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저희가 답 드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도 최선을 다해 주실 거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꽤 왔었어요. 미끄럼틀에서 놀거나 풍선을 가지고 놀 때 일어나는 정전기. 이 정전기가 인공와우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들이 왔거든요. 네, 정전기가 이제 사물이나 사람에게 전하들이 계속 축적되어서 스파크로 방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공와우가 아무래도 전기를 이용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미끄럼틀 한번 탔다거나 뭐 풍선 하나 가지고 놀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계속 쌓이는 상황들, 예를 들어서 건조한 겨울철에 플라스틱 재질로 된 그런 미끄럼틀을 계속해서 탔다. 이렇게 되면 전하가 많이 축적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풍선을 가지고 인공화우가 있는 부분에 계속 마찰을 했다. 뭐 아이들이 이렇게 미키마우스가 된 듯이 막 움직인다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임상에서 많이 보는 것은 겨울철에 이제 모자를 벗거나 그럴 때 머리가 쫙 날리면서 정전기 때문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환자분들이 외부 기계에 정전기가 발생하면서 거기에 있는 맵이 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맵이 지워진다는 건 저는 잘 모르는 개념이라 맵이 네. 지워진다는 건 어떤 이제 거죠? 맵이라는 게 지도라는 뜻이잖아요. 네. 인공와우의 소리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인공와우, 이 전극을 와우, 달팽이관에 이렇게 심을 때 그 전극에 어떤 주파수 범위대로 소리를 얼마만큼 줄 건가, 이것을 프로그램하는 작업을 매핑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 프로그램을 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맵이 있어야지 소리가 들어가서 네. 이분이 들을 수가 있는데 그 맵이 지워지게 되면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환자분들이 정전기 방지용 팔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머리가 기신 분들은 헤어 에센스, 그 모직으로 된 어떤 털 옷 같은 거에서는 환자분들이 그 섬유 유연제 같은 거를 좀 자주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회성 어쩌다 한두 번 정전기가 나는 거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네. 지속적으로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건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런 점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채팅창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두 번째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과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수빈님께서 인공 와우 수술하면 왜 음을 잡기가 어려운가요? 네. 라는 질문과 함께 저희 사전 질문에도 인공 와우 소리를 하면 소리를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매핑을 하는데 혹시 음악을 듣거나 영어 같은 다른 장르, 다른 언어를 들을 때는 한국어 하는 것과 다른 매핑을 따로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요즘 질문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러고, 있는데요. 네네. 네, 이 음악 치료를 할 때 매핑을 다르게 해본 적은 있습니다. 예전에는 네. 인공화우라는 게 소리가 아주 듣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하는 거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잔청, 남아있는 청력이 있더라도 보청기로 한계가 있다면 인공화우를 해서 극복해보자는 노력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잔존 청력이 많이 남게 되면 그 잔존 청력을 이용해서 보청기로 증폭을 하고 안 되는 쪽은 인공화우로 증폭을 하면 이걸 이제 하이브리드 인공화우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이랬을 때 저희가 이 매핑을 하다 보면 어떤 언어 치료, 언어 테스트를 하다 보면 이런 매핑에서는 언어를 훨씬 잘 듣는 맵이 있고 이런 맵에서는 음악을 훨씬 편안하게 아니면 풍성하게 들린다고 하시는 분이 있더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럴 때는 프로그램을 2개로 해서 뭐 언어 이제 들으실 때는 이런 프로그램 사용하시고 음악을 들으실 때는 이런 프로그램 사용하시라고 프로그램을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외국어 네. 얘기하셨는데요.
외국어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영어를 예로 들어보면 이제 고주파가 많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뭐 she's, to 이런 것들이죠. 네네. 근데 그런 보통은 그런 이제 음들을 듣게 하기 위해서 고주파를 많이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보통의 범위는 8kHz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몇 년 전에 모 보청기 회사에서 영어를 잘하게 하는 보청기, 네. 영어를 잘 듣게 하는 보청기 네. 이렇게 선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내용을 보면은 10kHz까지 그것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보통의 보청기, 그 다음에 인공와우는 8kHz까지 매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10kHz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 영미권에서 그러면 다 그런 헤르츠를 이제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8kHz. 아직까지는. 네. 그리고 뭐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어가 요즘 많이 뜨잖아요. 네. 근데 중국어는 아까 얘기한 그 소리, 피치, 음정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성조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조 때문에 인공화호 한 사람들이 중국어 할 때 좀 힘들다는 보고들은 있습니다. 그럴 수는 네, 있겠네요. 근데 그게 매핑으로 극복이 된다? 아니면은 매핑을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런 보고들은 아직까지는 못 봤거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인류가 계속 과학 진보를 이뤄나가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숙제로 좀 남아있고 또 해결되는 대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이패드를 통해서 지금 또 유튜브 채팅을 보고 있는데 길게 또 어떤 분이 남겨주셨어요. 저희 엄마가, 김희수님께서 저희 엄마가 귀에 맴맴 우는 것 같은 이명이 하루 종일 들린다고 하시는데 보청기를 끼면 이명이 좀 사라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보청기를 끼면 이명도 사라지나요?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거든요. 네. 뭐 정확한 제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분의 청력도를 보고 제가 답변을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이분이 보청기를 낄 정도의 난청이 있으면서 이명이 있다. 네. 라고 하면 보청기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네. 네. 거꾸로 이분의 이명의 치료 옵션 1번이 보청기가 되는 네. 수도 있습니다. 보청기로 다른 소리를 열심히 들으면 이 이명이 거기에 묻혀져서 이명을 인지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보청기 낄 때는 잘 모르시고 네. 이제 보청기도 안경처럼 저녁에 벗어놓거든요. 그럴 때 이명이 들린다는 걸 인지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강도도 줄고 뭐 내지는 강도가 줄지 않아도 이명 때문에 힘든 거는 많이 줄었다고 보통 표현을 하십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케이스마다 조금 정확하게 디테일은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히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이제 거꾸로 이 보청기를 끼다가 잘 안 끼게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 중에 이명이 생겼다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도 계속 좀 지속적으로 좀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겠네요. 어떻게 좀 더 잘 잡을 수 있을지는. 네. 그리고 사전 질문 중에 이런 것도 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노래 음과도 또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인공 와우를 한 아이는 노래를 잘 못한다고들 하던데 왜 그런가요? 연습하면 노래를 잘해질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네. 근데 노래는 저도 잘 못하는데. 그쵸. 그냥 보통도 못하시는 분들 많죠. 네네네. 네. 그 노래를 못한다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답변이. 하나는 박자를 못 맞추는 박치가 있고요. 네. 음정을 잘 못 맞추는 음치가 있는데 네. 이 인공 와우의 원리로 봤을 때는 박자는 굉장히 잘 맞출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음정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적인 어떤 한계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데 아직까지의 이제 한계죠. 저희 환자분 중에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어머님이 소견서를 쓸어 오셨거든요. 이 판소리 지금 수행평가하는데 점수가 안 된다. 인공와우의 한계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소견서를 작성해 달라는 얘기인데 제가 거짓말이면 못 써드리죠. 하지만 이제 그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 음악 선생님 입장에서는 얘가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고 보통 듣기 됐을 때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얼마 전에 한 장구를 치는 수행평가에서 얘가 잘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 이게 판소리를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장구는 딴따단딴 이런 거는 박자죠. 그렇죠. 네. 잘하는데 판소리 이건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견서를 작성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럴 수가 이거를 근데 뭐 훈련하면 좋아질까?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사실 기계적인 한계를 모두 다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조금은 힘든 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하지만 음악 훈련이라는 게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음악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뭐 듣기를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음악 훈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음악이 주는 어떤 긍정적인 면 그리고 음악이 굉장히 주파수가 넓기 때문에 음악을 또 열심히 그렇게 훈련을 하면 분명히 언어에도 도움이 되는 면이 있거든요. 네. 적극 권장합니다. 원하시는 음을 정확하게 맞춘다, 노래를 잘해진다라는 1차 목표가 아니더라도 음악 생활을 계속하는 것, 관련 훈련을 하는 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훈련 자체는 놓치지 않고 계속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쉽게도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다 됐다는 신호가 슬슬 들어와서 이쯤에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질문들에 답변해 주셔서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